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피규어라이즈 소환신 엑조디아입니다. 자, 피규어라이즈로 차례차례 등장하는 이 유희왕 시리즈 프라모델 킷 그 두 번째 유희왕의 인기 몬스터 중 하나인 이 소환신 엑조디아가 발매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카드에 봉인된 이 엑조디아의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이 모두 모여서 이 완전체가 된 카드가 바로 이 소환신 엑조디아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이번 피규어라이즈는 바로 그 소환신 엑조디아를 바탕으로 이 피규어라이즈 특유의 리파인을 거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엑조디아 이 킷은 구성품이 이게 전부입니다. 뭐 무장이라던가 추가 손이라던가 그런 건 아예 없고 딱 이 본체만, 다른 부품은 일절 없는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일단 덩치가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엑조디아 특유의 거북목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됐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 등발 보이시나요? 진짜 운동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봉인된 엑조디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소환신 엑조디아로 이렇게 프라모델 킷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각각의 파트를 살펴볼 텐데 일단 상체는 이렇게 이 봉인된 엑조디아가 이런 식으로 조금 카드 안에서 많이 오래 봉인돼 있었나 봅니다. 좀 거북목이 심하죠. 네, 원래 이렇습니다. 사실 엑조디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살짝 앞쪽으로 쏠려있는 그런 머리 형태라 자,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내려주면은 굉장히 포스 있는 모습, 그리고 올려주면은 굉장히 위험 있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거대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엑조디아를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완벽하게 온전한 이런 입체물로 나온 엑조디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카드에서는 각각의 팔다리만 나오고 완전체가 나오려고 해도 항상 상반신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벽하게 피규어라이즈 시리즈로 이제 나와줬는데, 여지껏 나왔던 다른 엑조디아, 뭐 소량이었지만 다른 엑조디아 관련 피규어에서 이제 좀 순위를 매겨본다면 단연코 영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게 프라모델인지 피규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과 상체만 보더라도 색분할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엑조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에서 딱 한 5% 정도만, 아니 5%도 아니에요, 3% 정도만 스티커를 사용하거든요. 그것도 다 이 얼굴에만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먼저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엑조디아를 뭔가 되게 파라오 같은 형상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얘가 왕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파라오의 상징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코브라 문양도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이집트에서 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코브라하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하나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위쪽에 코브라가 있다는 것도 사실 지금 처음 알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얼굴을 잘 보면은 자, 이렇게 굉장히 건치 미소를 가진 엑조디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빨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엑조디아가 이번에 굉장히 좀 광고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얼굴에 있는 부품 분할 쪽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에 스티커가 이 턱 쪽에 있는 여기 이 파란색 부분, 그리고 눈가 여기 안쪽에 있는 이런 세세한 파란색 부분과 안쪽에 그 빨간색 부분, 사실 이 빨간색 눈알도 전부 다 이제 색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냥 선택사항을 준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조립하기 전에 파란색 마커를 살짝만 칠해주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넘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마커를 쓰려면 잘못하다가는 여기 몰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티커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쨌든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있는 듯한 아주 살짝 파라오 같은 느낌도 들면서 광대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엑조디아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파라오 같은 특유의 이 문양들도 전부 다 색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반다이가 가장 잘하는 형태의 색분할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금색으로 이제 파츠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 처음 알았는데 엑조디아 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살짝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더듬이 같은 장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더듬이는 아니고 실제로 그 이집트 그 장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자 뒤에 달리는 약간 그런 술 같은 느낌? 술? 어쨌든 이런 더듬이 같은 형식의 장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카드게임을 실제로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이게 무기인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뒤쪽으로 살짝 보면은 자, 뒤쪽도 이렇게 안쪽에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그 피겨라이즈 엑조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가 진짜 힘을 제대로 썼는지 안쪽도 이렇게 뭐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몰딩도 완벽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몰딩이 진짜 어마무시한 게 보시면 지금 여기 머리 쪽에도 이런 식으로 몰딩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실제 엑조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엑조디아?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상에서 등장한 엑조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양은 없고 되게 밋밋한 형태긴 합니다. 밋밋하고 약간 그 흙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돌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항아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고대 황금신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약간 이 색감도 약간 애니메이션보다 좀 더 밝아진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 구리라고 해야 될까요? 구리다는 게 아니라 구리 형태의 그런 이런 쇠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철갑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몸통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쪽도 전부 다 이제 부품 분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집트 특유의 그 앙크 문양, 요게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그 앙크, 실제로 카드에서도 이게 나오죠.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몰딩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엑조디아 특유의 이 복근. 진짜, 와, 이거 복근이 좀 징그러울 정도로 잘 들어갔습니다. 사람 복근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죠? 약간 드래곤볼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복근 형태를 이렇게 내준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뭔가 그 야만전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갑옷 같은 느낌이었다면 야만정사의 그 뭐랄까 그 탄탄한 근육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엑조디아는 전사족이 아닙니다. 마법사일 거예요. 이게 마법사 덱이어가지고 생김새는 굉장히 전사족처럼 생겼는데 마법사라니. 역시 마법은 굉장히 강한 물리력과 좀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자, 뒤쪽도 이렇게 몰딩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피겨라이즈 시리즈 자체가 약간 메카닉적인 리파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도 역시나 이렇게 살짝살짝 리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디지몬에서 자주 보이던 그런 형태의 리파인인 것 같네요. 굉장히 단단하고, 오히려 엑조디아는 로봇 같은 느낌도 있지만 살짝 거신이 갑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지원해준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보기엔 좀 더 좋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같이 좀 보면은 일단 머리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볼관절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데 어깨에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자유롭게 회전이 되진 않습니다. 살짝 대각선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체는 이 안쪽에 역시나 볼관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도 그리고 회전도 아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360도 회전도 가능해요. 오, 굉장히 두껍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허리도 당연히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하체 때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리파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어깨 라인인데, 야, 이거 진짜 뭔가 신비함이 느껴지는 그런 몰딩이죠. 이 디자인 진짜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와, 약간 예전에 그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라고 있거든요. 이제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이 배경이 요 이집트 배경이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무슨 문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 곡선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양, 이런 문양이 갑옷에도 있고 고대 그 선악과에도 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집트 자체 문양에도 이런 게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양도 잘 표현이 돼 있고 안쪽에는 고대 이집트 문자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런 파츠가 이렇게 금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완전 그냥 단순한 이렇게 그 둥그런 갑옷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리파인을 해줬습니다.
자, 옆쪽은 이런 식으로 이 갑옷, 이 어깨 갑옷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지원해 준 것 같고요. 살짝 아쉬운 부분은 안쪽이 이렇게 좀 밋밋해져 가지고 안쪽까지 완벽하게 파줬으면은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깨는 참고로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동에 그렇게 막 엄청 지장을 주진 않지만 가동폭 자체가 높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보이시나요 이거? 예전에 피겨레이즈로 나왔었던 그 브로리에서 느꼈던 그런 팔뚝의 포스, 그거를 이 엑조디아에서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네요. 자, 이 근육 보이시나요? 이 동글동글한 근육에다가 아주 잘 빠진 요런 그 엣지. 확실히 이 피규어라이즈 앰플리파이드 시리즈가 이런 엣지를 굉장히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킷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사슬 부분이거든요. 이 사슬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진짜 반다이 특유의 아주 멋들어진 그런 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절묘한 유격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모형,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사실 따로 도색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둬도 진짜 쇠에 이제 봉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 부분이 이 팔뿐만이 아니라 다리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봉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풀려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준 것 같은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아마 봉인돼 있었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편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편손 말고 주먹손을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정도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게 폴리캡이 약간 라쳇이 적용된 폴리캡이어서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할 때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나중에는 좀 갈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을 이제 딱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라쳇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중관절 형태라, 자, 이렇게 완벽하게 접히는 형태로 나와줬는데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각도가. 지금 뒤쪽은 이렇게 역시나 엣지 있는 형태,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깔끔한 몰딩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손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회전이 되고, 이 부분은 여기도 이렇게 살짝 라쳇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도도독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축관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손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하는 각도대로 맞춰가지고 살짝살짝 이제 포징을 위해서 이렇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쪽 다 손이 이렇게 아주 듬직하게 나와줬고요. 참고로 어깨 부분도 당연히 팔은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가 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줄 수 있는데, 이 팔 부분도 라쳇 폴리캡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따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당연히 안쪽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힘 제대로 지었네요, 진짜. 자, 그리고 다음은 묵직한 하반신과 다리. 일단 이 하반신이 디자인이 굉장히 리파인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되게 그 야만용사 아니면 노예검사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걸 뭐라고 하죠? 이 튜닉은 아니고 약간 옛날 고대 검투사들이 이렇게 입고 있던 그런 형태의 각방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색감이 원래 이런 색감은 아니에요. 원작은 그냥 여기가 똑같은 색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넣어주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주니까 확실히 옛날 검투사가 봉인되었다가 이제 풀려나서 다시 이제 활약을 하는 그런 형태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엑조디아가 원래 얘도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는 이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따로 색깔이 이렇게 나와줬고 진한 갈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몰딩 디테일이라던가 세세한 골드 코팅이 되어 있는 파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스커트가 따로 움직이진 않지만 안 움직이는 대신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린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엣지 있죠. 그리고 이 스커트도 스커트인데 이 다리가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야, 요거 약간 이 페이트에 나오는 버서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거 기반으로 버서커를 만드시는 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껍고 아주 장단지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다리가 나와줬는데요. 이게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게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엣지가 굉장히 뭔가 좀 세련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이거 덕분에 좀 밋밋할 뻔했던 디테일이 확실히 조금 더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색깔로도 이렇게 무게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조형이라니 개인적으로 정말 이 반다이의 프라모델 기술만큼은 어떻게 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똑같은 위쪽에 팔과 똑같은 스펙의 이런 사슬이 묶여 있고요. 다리는 확실히 조금 더 각이져 있습니다. 약간 벽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태로 그냥 피라미드를 이렇게 세워도 이상할 법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각진 발이 나와줬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광대처럼 이렇게 꼬여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네. 그 부분을 적당히 리파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만 이 부분은 아마 MG급이었다면은 사실 여기에도 가동을 넣어줄 법한데 MG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통짜.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합쳐지긴 하지만 통짜로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래도 디테일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장 손에 꼽히는 디테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게 유희왕 마지막에 저승으로 가는 문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그 저승으로 가는 문, 아템이 마지막에 갔던 그 문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걸 발바닥에 이렇게 넣어주니까 뭐랄까 안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해줬다라는 게 참 감동이기도 하네요. 이거 멋있습니다, 진짜. 당연히 관절에 이제 가동도 신경을 써줬는데 보시면은 고관절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있는 이런 식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전을 시키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걸려가지고 딱 요 정도까지가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축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역동적인 포징은 가능하지만 좀 자유로운 포징은 조금 제한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살짝 조금 부족한 형태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축관절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도 라치 관절이 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자칫하면은 이게 축관절이 워낙에 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쪽에 축이 좀 이렇게 뒤틀리는 감이 있습니다. 저 고관절 쪽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움직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가 지금 불안합니다.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축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적당히 움직이는 형태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일반적인 피겨라이즈 가면라이더에서 쓰이던 이런 사선축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바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와, 사이즈 보세요, 이거. 야, 엔간한 대형 MG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이 덩치에서 오는 그 위압감 그리고 이 덩어리감이 진짜 역대급 피겨라이즈 시리즈 같네요. 자, 지금까지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소환신 엑조디아 리뷰였습니다. 자, 이전 첫 번째 유희왕 시리즈로 나왔던 이 푸른 눈의 백룡이 리파인을 절제한 최대한의 원작 구현을 했다고 한다면, 자, 이번 소환신 엑조디아의 경우엔 원작의 느낌에서 조금 벗어나 이 피겨라이즈만이 가지고 있는 리파인의 정점을 한껏 뿜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 몰딩 디테일이라던가 이 세부적인 엣지 파츠 그리고 완벽한 색분할까지, 야, 덕분에 입체감이 한층 더 좋아지는 그런 명품 킷이 된 것 같네요. 자, 앞으로 어떤 유희왕 킷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